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억울해도 큰 뜻 보면 원망 없다. 백씨는 개인적 손해를 입었지만 관중의 업적이 나라 전체에 미친 공헌을 이해했기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이익보다 큰 명분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제나라 재상 관중이 공적을 위해 백씨의 봉읍 300호를 몰수했지만 백씨는 평생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를 관중의 덕과 백씨의 대인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준비한 프로젝트를 다른 팀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억울하지만 회사 전체에 더 좋은 결과라면 SNS에 분노를 쏟아내기보다 담담히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자세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진짜 아름답다. 환경은 우리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공자는 어진 환경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한 맹모 삼천지교의 배경이 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 가득한 모임에 자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나요? 반대로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원칙 있는 사람은 섬기기 쉽지만 비위 맞추긴 어렵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함께 일하기 편합니다. 원칙이 명확하고 공정하니까요. 하지만 아첨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공자가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윗사람에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옆 동료는 술자리 분위기 맞추기로 더 빨리 승진하는 걸 보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진짜 인정은 실력에서 나옵니다. 복잡한 세상도 하나의 원리로 통한다. 공자가 제자 증자에게 한 말입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원칙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핵심으로 꿰뚫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그 하나를 진심으로 나를 다하고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이어트 정보를 검색하면 저탄수화물, 간헐적 단식, 채식, 운동법까지 수백 가지가 쏟아지죠. 이것저것 시도하다 포기하기보다 내 몸에 맞는 한 가지 원칙을 정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답입니다. 선하게 살면 사람이 모인다. 진심으로 남을 돕고 바르게 사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선한 품성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전달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질문하면 진정성 있게 답변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조용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죠. 처음엔 혼자였지만 어느새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뜻을 함께할 동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같은 뿌리, 똑같은 병. 노나라와 위나라는 주공 형제의 후손 국가로 혈연적으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보니 두 나라의 정치적 문제까지 똑같았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조직은 구조적 병폐도 담게 된다는 통찰입니다. 같은 대학 출신들이 모인 회사에서 비슷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이 있죠. 익숙한 방식이 편하지만 때로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급할 때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다. 군자는 밥 한 끼 먹는 짧은 순간에도 급하게 서두를 때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인을 잃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는 순간에도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인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곧 군자의 조건입니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이 말을 통해 군자의 기본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종식지가는 밥 한 끼 먹는 짧은 시간을, 조차는 급박한 순간을, 전패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위급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소리 지르기 직전의 그 순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욕설을 치려는 바로 그 찰나가 있지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순간이 바로 내 평소 모습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급할수록 한 박자 쉬어가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당연한 길이 있는데 왜 안 가나? 공자는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당연한 질서를 따르면서도 정작 인간다운 도리는 무시하는 모순을 지적합니다. 방에서 나갈 때 문을 통하듯이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횡단하고, 쓰레기통이 있는데 길바닥에 버리고, 줄 서는 곳에서 새치기 하죠. 교통신호는 지키면서 사람 사이의 예의는 무시하고, 법은 따르면서 도덕은 어기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길이 눈앞에 있는데 왜 돌아가시나요? 중요한 자리일수록 몸가짐을 낮춘다. 공자가 궁궐문을 지날 때 보인 겸손한 모습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높은 사람을 대하는 자리에서는 몸가짐을 낮추어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 예의라는 뜻입니다. 병원 진료실에 들어갈 때, 관공서 민원실에 들어갈 때, 처음 가는 모임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의 자세와 표정이 상대방에게 첫인상을 만듭니다. 바른 자세로 정중히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존중의 마음이 전해지죠. 좋은 사람에게도 불행은 온다. 불행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공자가 덕행이 뛰어난 제자 배구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창문 너머로 그의 손을 잡으며 이런 사람을 잃게 되다니 운명이로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나 병을 겪었을 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 탓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겁니다. 내 가르침은 하나로 꿰뚫는다. 공자가 제자 증삼에게 한 말로 증자는 이를 충서, 즉 자신에게 진실하고 남을 나처럼 대하는 것이라 풀이했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핵심 원리는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 먼저 생각해보는 순간 있지요. 내가 싫은 건 남도 싫고 내가 좋은 건 남도 좋습니다. 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모 곁을 떠나도 안부는 전한다.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옛날엔 통신수단이 없어 더욱 중요했지만 지금도 본질은 같습니다. 이 말은 공자가 논어에서 효도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며 한 말로 부모가 자식의 안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봤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몇 주째 전화 안 하고 있지 않나요? 5분 통화도 귀찮아서 문자로 잘 있어요만 보내고 있죠.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작 자주 연락할 걸 후회하게 됩니다. 하늘은 말없이 계절을 보여준다.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늘은 한마디 말도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운행하고 만물을 자라게 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서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선생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도 말이 없지만 계절은 돌아가고 만물은 자란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책 읽는 모습 한 번 보여주는 게 낫죠. 상사가 성실하게 일하라 지시만 내리기보다 먼저 출근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팀원들도 따라 움직입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실천해서 보여주세요. 달콤한 말 뒤엔 진심이 없다. 말을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표정을 과하게 밝히는 사람에게서 진정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거칠애가 화려할수록 속은 비어있기 쉽죠. 칭찬이 과할 때 진짜 저렇게 생각하나 의심스러운 순간 있죠. 적당한 표현이 오히려 신뢰를 줍니다. 진짜 실력자는 여유롭고 허세는 불안하다.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겸손합니다. 반면 실력 없이 거칠에만 하는 사람은 내심 불안하면서도 교만하게 굽니다. 이는 내면의 충만함과 결핍이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질문받았을 때 조금밖에 모르는데 아 그거요? 당연히 알죠 하며 아는 척하는 순간이 있죠. 진짜 실력자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죽음 앞의 말엔 진심이 담긴다. 이는 증자가 임종을 앞두고 제자 맹경자에게 한 말입니다. 새가 죽을 때 우는 소리가 슬프듯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평소의 허식을 벗고 본심을 드러내 진실한 말을 하게 됩니다. 증자는 이 순간 군자의 도에 대해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평소엔 쑥스러워서 못하던 진심 어린 말을 이별이나 위기 앞에서야 하게 되죠. 연로한 부모님의 조언이나 은퇴하는 상사의 충고에 평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들을 소중히 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늘 신경 쓰되 실행은 진심으로. 공자가 정치의 핵심을 짚어준 말입니다. 평소엔 항상 마음에 두되 게을러지지 말고 막상 실행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준비와 실행 모두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공자가 정치를 논하며 한 말로 통치자의 자세를 강조한 것입니다. 건강검진 날짜를 잡아놓고 평소엔 건강 챙겨야지 다짐하다가 정작 당일엔 귀찮은데 내년에 하지 뭐 하며 취소하는 순간 있죠. 평소 신경은 쓰되 정작 실행할 때 진심을 다하는 게 진짜 책임입니다.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다.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다면 외부의 어떤 평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온함입니다. 제자 사마오가 군자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한 가르침입니다. 온라인에서 악플을 받았을 때 내가 정직하게 행동했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시험 볼 때 컨닝 안 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 때 오늘 한 일들을 떠올려도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배우고 실천하니 희열이 온다. 배움의 진정한 가치는 실천에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할 때 성장의 기쁨을 느낍니다. 공자는 이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배운 것을 때맞춰 익히는 기쁨. 둘째, 뜻을 같이 하는 벗을 만나는 즐거움. 셋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군자의 태도입니다. 유튜브로 운동법을 10개 봤는데 실제로 한 번도 안 해본 적 있죠? 건강 정보는 많이 아는데 정작 실천은 안 하고 있진 않나요? 암과 삶이 하나 될 때, 그때 진짜 배움의 희열을 느낄 겁니다. 어려울수록 원망 안 하기가 어렵다.
공자가 인간 본성의 진실을 꿰뚫어 본 말입니다.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기 쉽지만 여유로운 상황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건 상대적으로 덜 어렵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덕은 힘들 때 드러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내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이야 하며 불평하게 되죠. 월급이 적다고 회사를 원망하거나 운이 없다고 세상을 탓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남 탓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바르면 사람들도 따라온다. 지도자의 덕은 바람이고 사람들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습니다. 공자가 폭정을 일삼던 개강자에게 한 말입니다. SNS에서 논쟁할 때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내가 먼저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 있죠.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 한 사람이 침착하게 대응하면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군자도 때로 어질지 못하지만 소인이 어지렀던 적은 없다. 공자는 군자도 실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차이는 태도죠. 군자는 반성하고 고치지만 소인은 변명만 합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가, 남 탓만 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가 이 둘을 가릅니다. 배우고 익힐수록 더 배워야 할 게 보인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겸손하게 계속 배우고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 반복하는 게 진짜 실력을 쌓는 길입니다. 공자는 평생 학습자였으며 제자들에게도 이런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엔 기초 단어만 익히면 될 줄 알았는데 배울수록 문법, 발음, 문화까지 끝도 없이 나오죠. 그래서 매일 복습하고 새로운 표현을 익히게 됩니다. 상황에 맞춰 태도를 바꿔라. 슬픔에 빠진 이에겐 애도를, 높은 지위의 사람에겐 공경을, 어려움을 겪는 이에겐 배려를 각각 다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공자께서 몸소 실천하신 가르침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문병 갈 때 평소처럼 농담만 하는 순간 있죠. 진지하게 위로해야 할 때와 가볍게 웃어줘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겁니다. 장례식장 근처를 지날 때는 경적도 울리지 않는 것처럼요.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이 진짜 행복이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출세와 명예를 쫓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여유를 느끼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기보다 지금 있는 것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태도입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야심을 말할 때 증점만 강가에서 목욕하고 바람 쐬며 노래하며 돌아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이 소박한 꿈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말마다 뭐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집에서 휴대폰만 보고 끝나는 경험, 누구나 있죠. 공원 산책길에서도 이어폰 끼고 영상 보느라 새소리를 못 듣습니다.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걷다 보세요.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묘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지혜 있으면 안 흔들리고, 마음 바르면 안 불안하고, 용기 있으면 안 두렵다. 군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내면의 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질을 꿰뚫어 보기에 헷갈리지 않고, 양심이 떳떳한 사람은 근심할 일이 없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옳은 일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할 때가 있죠.
주변에서 그거 왜 해? 소용없어 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내면의 중심입니다. 예는 지키되 뜻은 안 판다. 예의와 원칙은 다릅니다. 사회적 예절은 지키되 잘못된 일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형식은 차리되 본질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군자의 태도입니다. 양화는 권력을 잡았지만 불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공자를 만나려 선물을 보내자 공자는 예의상 답례는 했지만 일부러 양화가 없는 시간을 골라 방문했습니다. 부당하게 승진한 상사에게 업무상 예의는 지키지만 회식 자리에서 아부하진 않죠. SNS에서 불편한 지인이 부탁할 때 정중히 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예는 지키되 내 원칙까지 꺾을 순 없습니다. 배움에는 차별이 없다. 신분제가 엄격하던 시대에 공자가 선언한 혁명적 가르침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가 평등해야 합니다. 누군가 질문했을 때 이것도 몰라 하며 무시하기보다 처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해주는 순간 있죠. 학교에서도 성적이 낮다고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공손하고 너그럽고 신에 있고 민첩하고 은혜로워라. 공자는 이 5가지 덕목을 함께 실천할 때 진정한 인격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손함은 존중을 낳고 너그러움은 포용을 만들며 신의는 신뢰를 쌓고 민첩함은 기회를 잡게 하며 은혜로움은 협력을 이끕니다. 이것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작용할 때 시너지를 만듭니다. 제자 자장이 어떻게 하면 인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한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약속한 건 꼭 지키고 부탁받은 일은 빠르게 처리하고 먼저 도움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이는 공자가 만년의 주역 연구에 깊이 빠져들며 한 말씀입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더 오래 살아 주역을 공부한다면 큰 잘못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깊은 지혜를 담은 학문일수록 평생 배워도 부족함을 느낀다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포기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60대에 외국어 시작하거나 70대에 악기 배우는 분들처럼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수록 삶의 실수가 줄어듭니다. 의심스러운 음식은 먹지 않는다. 이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음식 선택의 원칙입니다. 상한 음식, 제대로 익히지 않은 음식, 제철이 아닌 음식을 피하는 것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건강은 모든 일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 며칠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워서 그냥 먹으려는 순간 있죠.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버리세요. 과거를 거울 삼아 지금을 만든다. 역사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면 현재의 문제를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나라가 이전 왕조들의 장단점을 분석해 훌륭한 제도를 만든 것을 보고 공자가 한 말입니다. 작년에 충동구매로 후회했던 물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또 비슷한 광고를 보면 이번엔 다르겠지 하며 또 사려는 순간 있지 않나요? 과거 실수를 돌아보면 같은 패턴이 보일 겁니다.
입조심 못하고 참을성 없으면 망한다. 말을 함부로 하면 신뢰를 잃고 순간의 감정을 못 참으면 큰일을 망칩니다. 이는 언행절제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화가 나서 욕이 튀어나올 뻔한 순간 참아야 하는데 생각하지만 결국 내뱉고 나면 후회하죠. 그 한마디로 오랜 관계가 틀어지고 그 순간에 폭발로 준비한 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과 부패가 더 치명적입니다. 조직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경쟁자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권력 다툼, 도덕적 해이, 신뢰 붕괴 때문입니다. 개손 씨가 작은 나라 전유를 정벌하려 할 때 공자가 한 경고입니다. 소장은 집안의 작은 담을 뜻하며 진짜 걱정거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스타트업이 망하는 걸 보면 경쟁사 때문이 아니라 공동 창업자 간 불화, 횡령, 내부 고발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회사에서도 경쟁사만 의식하다가 정작 팀 내 소통 부재나 불신으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걸 봅니다. 썩은 곳에서 이익 챙기는 건 수치다. 공자는 정의로운 곳에서 받는 보수는 떳떳하지만 부정한 곳에서 얻는 이익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청렴은 불이한 이익을 거부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이는 청빈을 숭상하던 제자 원원에게 한 말로 당시 혼란한 시대의 원칙을 지키는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계산대에서 거스름돈을 실수로 더 받았을 때 점원이 실수한 거니까 내가 챙겨도 되겠지 생각이 드는 순간 있죠. 하지만 부당한 이익은 아무리 작아도 결국 부끄러운 일입니다. 잘못하고 변명부터 찾는다. 소인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즉시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이나 타인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자아가 스승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제자들에게 전한 말로 진정한 성장은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솔직히 제가 늦게 출발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교통이 막혔어요. 알람이 안 울렸어요. 라고 핑계부터 대는 순간이 있죠. 이런 작은 회피가 쌓이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똑똑해도 배우기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 마라. 똑똑한 사람일수록 교만해지기 쉬운데 오히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공이 공문자의 시호를 의아해하자 공자가 한 말입니다.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이 정도야 알아 하며 넘기지 말고 솔직히 물어보는 순간 있죠. 연차가 높아도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를 경청하거나 SNS에서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뛰어나도 교만하고 인색하면 끝이다. 공자가 가장 존경한 주공을 예로 들며 한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이 있어도 거만하게 굴고 자기만 챙기면 그 사람의 다른 장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과 너그러움입니다. 누군가 일을 정말 잘하는데 성과를 혼자 가져가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면 처음엔 대단해 보여도 결국 아무도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력은 인정받지만 사람은 외면당하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해라.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진리입니다. 공언하기 전에 먼저 실천하고 결과로 증명한 뒤에 말하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 되는 거죠. 자공이 군자의 도리를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한 가르침으로 언행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이어트 조언을 하려는데 본인은 야식을 먹으면서 남에게만 운동하라고 하거나
자녀에게 절약을 가르치면서 부모는 명품만 사는 모습을 보이면 공허하죠. 먼저 실천하고 나서 말해야 진심이 전해질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신뢰를 잃는다. 공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겉으로만 엄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은 비겁하고 약한 사람은 담 넘는 도둑처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는 결국 들통나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좋습니다 하고 동의했다가 나가자마자 복도에서 저게 말이 돼 하며 불평하는 모습 있죠.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르면 결국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뭐하나, 전체가 조화를 이뤄야지. 완전한 인간은 한 영역의 뛰어남이 아니라 여러 덕목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지혜만 있어도, 용기만 있어도, 재주만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와 음악 같은 교양으로 다듬어질 때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자로가 완성된 인간의 조건을 묻자 공자는 여러 역사 속 인물들의 장점을 예로 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요즘 자기계발이라며 한 가지 기술만 파고드는 분들 많죠. 영어 공부, 자격증, 투자 공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는 경험들이 함께 있어야 진짜 성장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삶, 그게 완성입니다. 나이만 먹고 이룬 게 없으면 끝이다. 이는 젊은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한 후의 경고입니다. 40대, 50대가 되어도 아무 성취가 없다면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나이는 계속 먹는데 언젠가는 하겠지 하면서 미루기만 했던 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건강검진도, 배우고 싶던 것도, 시작하려던 사업도 내년에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잘못된 편에 서면 스승도 버린다. 제자가 권력자의 편에 서서 백성을 착취하는 것을 도울 때 공자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는 관계를 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염고가 계시 집안의 재산 관리를 맡아 가혹한 세금을 거두자 공자가 한 말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회계 부정을 지시할 때 따르면 승진하고 거부하면 밉보일 것 같아 망설이는 순간이 있지요. 하지만 부당한 일에 동참하는 순간 나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릴 겁니다. 변하는 건 의지의 문제다. 이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깨달아 굳이 변할 필요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의 대다수 사람들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작심삼일을 반복하면서 나는 원래 이래 하며 포기하는 순간 있죠. 하지만 못 바뀌는 게 아니라 안 바뀌려는 겁니다. 한 번 더 시도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완벽한 예술에 빠지면 답도 잊는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나면 일상의 욕구조차 잊게 됩니다. 공자가 제나라에서 순임금의 음악, 소를 듣고 석 달간 고기 맛을 몰랐다는 것은 완벽한 예술에 대한 깊은 감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있고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진심으로 감동받는 경험은 우리를 그만큼 다른 세계로 이끕니다. 무엇보다 신뢰가 먼저다.
자공이 정치의 요체를 묻자 공자는 군량, 군비, 민신 중에서 버려야 한다면 군비를 먼저, 그 다음 군량을 버려도 신뢰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조직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처와 계약할 때 당장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신의를 저버리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순간이 있죠.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믿음을 먼저 생각하면 결국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한 가지만 잘하는 도구로 살지 마라. 진정한 인재는 특정 기능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인격과 폭넓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참된 인재상을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직장에서 엑셀 좀 한다는 소리만 듣고 있지 않으신가요? 업무 스킬도 중요하지만 동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한 분야 전문성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람이 품격을 만든다. 환경의 가치는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의 품격으로 결정됩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추한 곳도 품이 있어지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화려한 곳도 황폐해집니다. 공자가 변방으로 가려 하자 제자들이 누추하다고 걱정했을 때 한 말입니다. 낡은 사무실이어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존경받는 회사가 되고 오래된 동네도 이웃끼리 인사하고 배려하면 살기 좋은 마을이 되죠. 공간을 탓하기 전에 내가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가 사람을 챙기면 조직도 따뜻해진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인간관계가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윗사람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옛 동료를 챙기면 그 영향력이 조직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공자는 증자를 통해 리더의 사적인 관계가 공적 영향력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집안 이야기를 따뜻하게 하고 오래 함께한 직원을 각별히 대하는 모습을 보면 팀원들도 서로 배려하고 의리를 지키게 되죠. 리더의 인간다움이 조직 문화를 만듭니다. 수준에 맞춰 가르쳐야 한다. 공자의 맞춤형 교육 철학을 담은 말입니다. 사람마다 이해 능력과 배경 지식이 다르므로 상대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가르치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단계를 무시한 교육은 배우는 이에게도 가르치는 이에게도 좌절감만 안겨줍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 미적분을 설명하려 하거나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부모님께 전문 용어로 설명하다가 서로 답답해하는 경험 있으시죠? 상대가 어디까지 이해하는지 파악하고 그 수준에서 시작해야 진짜 소통이 됩니다.